한계치까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민감한 상태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피곤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막 잠 조금밖에 안 자도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그러다가 나중에 골병 나서 올스탑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챕터로 들어가서 에너지 리듬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너지 리듬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에너지의 기복. 근데 그 기복이 어떠한 식으로든 어떤 패턴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지속할 수 있게 안정권에서 기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너지 리듬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에너지 회복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피로도를 느끼던가 아니면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에너지 바디는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배출하고 마음의 이런 상처라던가 어떤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을 하거나 원상태로 복구시키고 회복시키려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으면 그것들과 멀어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느낄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 삶에 조금 더 추가를 한다던가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하루가 너무 지쳤어. 그러고 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스스로의 기분을 좋게 해준다던가 내가 잠을 푹 잠으로써 나의 피로도를 채운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입은 에너지적인 손상을 메꾸려는 이런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누적해온 에너지적인 손상에 대해서 또 장기적으로 메꾸는 패턴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번아웃, 슬럼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누적해온 에너지적인 데미지를 또 장기적으로 메꾸는 이런 패턴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누적한 에너지 데미지를 단기적으로 메꾸는 패턴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자기의 이제 감정적인 피로도가 한계치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스스로 복구하고 쉬려고 하는 이런 패턴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리듬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에너지 회복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에너지 면역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면역력이라는 표현은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내 몸에 손상을 일으키는 안 좋은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물질로부터 대항하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면역력이 곧 에너지 리듬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에너지 순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에너지 리듬이 깨지는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피로를 한계치까지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즉 잠을 충분히 자지 않았고 몸이 너무 혹사당했고 예를 들면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움직이고 일하고 했다.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인인데 직장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2시간 걸리기 때문에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7시에 출발을 해서 9시부터 일을 해서 6시나 5시쯤에 퇴근을 해서 또 2시간이 걸려서 집에 왔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서 청소를 하고 또 어떤 투잡을 해서 어떤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12시가 됐고 또 내 미래를 위한 어떤 자기개발이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1시가 됐고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다. 내가 하루에 그래도 6시간, 7시간 잔다고 할지라도 하루 종일 몸이 너무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몸이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몸은 하루 종일 과도하게 움직이면 반드시 복구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잠자는 시간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머리를 비우고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같이 받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피로를 같이 회복을 하려면 수면 시간만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운동보다 차라리 누워서 쉬는 게 훨씬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굳이 헬스장에 가서 1시간 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가서 막 굉장히 무거운 것들을 들고 막 이런 식으로요. 이게 사람이 이 육체 감각이 무뎌지면 한없이 무뎌지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쉬어야 되는 상태인지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피로도를 많이 느껴서 몸의 감각이 무뎌지다 보니까 나 괜찮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자꾸만 커피를 먹고 카페인을 먹고 이미 눈은 반쯤 감겨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상태가 자각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난 늘 그랬으니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병나는 거예요. 그 병이 얌전한 병이면 몰라. 생명을 위협하는 병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체가 건강한 회복 패턴을 유지를 하려면 이미 여러분들은 독소를 먹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몸에 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회복시키게 하려면은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면 안 돼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사실은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람은 안 괜찮을수록 자기 상태를 잘 자각 못해요. 보통은 건강하고 편안한 마음 상태인 사람들이 예민한
단순하게 자기의 상태를 자각합니다. 그리고 한계치까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민감한 상태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의 에너지 바디는 스스로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 통각 수치, 그러니까 민감도를 엄청 낮추게 됩니다. 얘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외부로부터 받는 이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야겠어. 그러니까 이를 가장 무디게 만들자. 그래서 그런 피곤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막 잠 조금밖에 안 자도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그러다가 나중에 골병 나서 올스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원인은요. 정신적인 피로를 한계치까지 도달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 일상생활을 보면은 난 적당히 쉬고 잠도 잘 자고 때로는 사람 안 만나는 시간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루가 버겁고 왜 이렇게 자극적이라고 느낄까 생각을 해보면요. 무조건 정신적인 피로도 수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보낼 때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이 정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면 정말 이 정도만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상하다.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이유가 이 정도밖에 없는데 왜 나는 여길 더해서 이 정도를 받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즉 실체가 없는 허상에 내 마음을 쏟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즉 내 인생이 허비가 됐어. 난 뒤처졌고 저렇게 잘난 사람도 있는데 난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주변이랑 비교도 하고 SNS 보거나 아니면 뭔가를 봐도 저 사람은 예쁜데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저 사람 성공했는데 심지어 저 사람은 밝은데 왜 난 이렇게 우울할까? 이 모든 것들을 주변을 다 바라보면서 계속 자기랑 연관을 지으면서 불필요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보지 않아도 혼자 있는 자리에서 자꾸만 자기의 과거를 곱씹고 그때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지. 내일은 또 어떻게 견딘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혼자 걱정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 게 생겼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래 이걸 갖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제 계획을 짜서 이걸 갖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이 이걸 갖고 싶은데 왜 지금 내 손에 없을까? 나는 이걸 누리지 못할 그럴 팔차일까? 이러면서 갑자기 자기 비하로 빠져. 그리고 나는 이렇게 태어나 버렸는데 이렇게 태어나 버린 나에 대해서 갑자기 불만을 품어. 왜 나는 날씬하게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난 천재적인 재능이 없을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속 곱씹으면서 노답인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지고 계속 곱씹으면서 결론은 자책이야. 근데 그 끝이 나지 않는 돌림 노래를 매일매일 시간이 남을 때마다 해.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일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퇴사를 해야겠다. 퇴사를 하고 집에 있으면서 건강한 음식을 먹는데도 계속 몸이 병든 닭처럼 골골거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나지 않는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스스로한테 자꾸만 자기 비난하고 뭐라고 하고 있어. 근데 어쩌라고야.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거울을 보면서 왜 나는 한국인일까? 그러면 계속 거울 보고 나한테 따진다고 내가 갑자기 미국인으로 바뀔 순 없잖아요. 내가 이민을 가고 싶으면 뭐 준비를 하든가. 그게 아니라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 아니 그러면 그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모습이 바꿀 수 없는 어떤 부분이라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답이 나오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곱씹으면요 결론이 보통은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그런 걸 곱씹으면요 정신적인 피로도가 결국에 한계치까지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시간이 남기만 하면 계속 곱씹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오히려 바빠야 돼.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바빠요? 때로는 사람이 아무리 바쁘다가도 몸이 힘들면 잠깐 쉬어야 되거든. 특히 잠자기 전에는 고요하거든. 그러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지. 그리고 내가 쉬려고 오랜만에 돈 쓰고 시간 써가지고 휴가를 가는데 거기서 5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그래서 정신적인 피로도가 한계치까지 도달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불건강한 감정 패턴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원인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인내심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는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엄격하게 막 배척하고 깐깐하게 따지고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거리를 둬야 되는 인간관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모종의 이유로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리고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 친구가 날 나쁘게 생각하는 게 싫어서 자꾸 만나게 된다. 이 친구가 프라이드도 높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에 좀 센 캐릭터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 친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던가 아니면 내 주변에서 가장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유로 상대방한테 애정 또는 인정을 얻어내려고 계속 참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피로도를 굳이 받을 필요
필요가 없는데 굳이 참아. 그리고 똑같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최소한만 받아야 되는데 굳이 곱씹어. 굳이 내가 한번 불행한 일을 겪은 거에 대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다 털어놔, 다 투덜거려. 그 에너지를 증폭시켜 스트레스는 배로 받아.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에너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에너지는 더 안 좋은 사건들을 끌어오거나 그 상황을 악화시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욕할 거리들을 또 만들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다 뒷담화를 하고 다 욕을 하고 에너지는 더 키워. 그러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내 에너지 바디 자체가 완전 그런 사건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자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내 인생이 거지 같아서 나는 긍정적으로 살고 싶었는데 인생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네. 이러면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본인은 핑계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처음에 그 루트를 타버린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피로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어요. 피로도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천천히 줄여가는 연습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피로도를 아예 안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피로도를 확 줄이는 방법은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배하는 거예요. 즉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 직업 활동을 할 때 어떤 방식을 나한테 맞게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 것이며 내가 필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쉴 수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지배권이 나한테 있어야지 인생의 피로도를 확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강의에서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자기가 좀 더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식의 직업군을 추천드린다. 여러분들의 주도하에, 그게 사업이든 콘텐츠 창작자든 뭐가 됐든 간에 내 주도하에 내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을 최종 목적지로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한 게 이 삶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 이 지구 사람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혹사시키면서 얼마나 구닥다리인 그런 사내 문화가 있는지 그런 건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무겁고 자기 자신을 학대시키는 21세기 지구인들의 패턴이 싫으면 그 패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패턴에서 나오려면 직장 생활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속으로는 아니 들려도 외부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직장 환경과 그런 업무들로 갈아타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훨씬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피로도를 한계치까지 도달시키면 에너지 리듬은 깨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도 에너지 리듬이 깨집니다. 즉 좋은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도요. 에너지 공급은 굉장히 다양한 데서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자연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즐기는 오락거리나 영상 매체나 여러 가지 즐거운 취미 생활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관계나 여행이라는 컨텐츠나 여러분들이 낯선 곳에 가서 어떤 설렘을 느끼는 모든 행위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 에너지 리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에너지 순환이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에너지를 공급받고 좋은 에너지가 또 배출이 되거나 나쁜 에너지를 받았을 때 그 에너지가 잘 배출이 되거나 이런 순환이 잘 되어야지 에너지 리듬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인데 에너지 리듬이 깨지는 원인 세 번째는요. 바로 좋은 에너지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미 영혼학교 특강에서 에너지 공급을 더 잘 받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에너지 공급을 잘 받지 않으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치고 기운이 없고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걸 봐도 즐겁지가 않은 상태. 그리고 인생 왜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되지? 나는 그럴 만한 이유를 못 찾겠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동기부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일종입니다. 좋은 에너지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좋은 에너지가 설렘이든 기쁨이든 사랑이든 열정이든 뭐 경쟁심이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여러분들을 부지런하게 만든다면 그것들은 모두 플러스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양만큼은 채워져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에너지를 억지로 다른 데서 빼서 쓰거나 아니면 의욕을 잃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이 에너지를 어디서 채우냐면요. 바로 오락거리에서 채웁니다. 내가 일상에서 기쁜 일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 일상생활은 맨날 쳇바퀴 굴러가듯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게임이라던가 영화, 드라마, 웹소설, 웹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낯선 것들을 통한 설렘을 느끼거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또 내가 뭐 애완동물을 키운다던가 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플러스 에너지를 흡수받으려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게으른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에 대한 본능적인 회복 패턴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거나 또는 회복하는 방법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으른 시간은 줄어들거나 거의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침대에 들어 누워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만들면서 뭔가를 보는 식으로 에너지 회복을 시키냐면 그게 가장 단순하고 쉽고 저렴하고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 리듬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서 내가 조금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조금 더 즐거운 방식으로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이런 솔루션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쉬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향해서 도전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거나 삶의 의미나 즐거움을 찾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내 꿈을 향한 도전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따로 놀아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루 내 생계를 위한 어떤 일이나 또는 내가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면서 내 꿈을 향한 도전을 하고 이 두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에 대한 2배의 즐거움과 2배의 놀이 시간을 만들어야 돼서 잠을 못 잤다던가 아니면 꿈을 향한 도전을 계속 미루기만 했다던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 복구 패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1초 만에 5분 만에 쉬운 에너지 회복 패턴을 선택해와서 지금까지 시간에 대한 컨트롤이 자유롭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으로만 계속 써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내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었던 내 인생의 시간은 정말 극히 일부거나 아예 없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리듬을 깨트리는 원인 4번째는요. 바로 에너지 배출 부족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쁜 에너지를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 불쾌한 상황에서 불쾌한 감정을 느껴버렸다. 모든 것들이 공통점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들 심장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또는 외부에서 이렇게 흡수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우울한 사람 만나거나 우울한 상황이 자꾸만 노출이 될 때 외부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에너지가 마음 안에서 생겨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 에너지의 속성에 따라서 스스로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에너지를 배출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배출시키는 방법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즉 감정을 비우고 정화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꾹 눌러서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 팍 터트립니다. 언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또는 너무 지쳐서 다른 사람 앞에서 털어놓고 싶을 때 뒷담화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계속 방치하고 이 에너지를 계속 꾹 참고 있다가 엄한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화풀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직장에서 분노 조절을 못 해가지고 걸어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또는 내 안에 계속 쌓아뒀던 이 에너지가 그에 걸맞는 부정적인 사건을 끌고 와서 내가 감정적으로 그 에너지를 느끼고 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는 또 순환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설렘이나 어떤 열정이라던가 어떤 야망 같은 걸 품었다면은 이것들을 뭐 잠깐 뭐 5분, 10분, 하루, 이틀 이렇게 느꼈다면 그것들이 큰 에너지로 작용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제 수업의 내용을 참고해서 미래 명상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꿈찾기 명상을 했다던가 매일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런 에너지를 많이 증폭시켰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만큼 비대해진 긍정적인 에너지는 분명히 흘러가고 싶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적이 처음이라 즉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설렘, 열정 이런 에너지가 가득 찬 적이 살면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또는 적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판도라님이 이런 에너지가 좋다고 했으니까 이런 에너지를 불태우긴 했는데 밤마다 잠도 안 오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내 삶이 더 불만족스럽게 느껴지고 뭐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어려워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 안에 만들어진 열정의 에너지 또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반드시 그에 대한 액션을 해줘야지만 배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작가가 되려고 어떤 꿈을 품었고 그에 대한 설렘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충전을 하고 증폭을 했다면 그 작가에 대한 설렘의 감정, 그 열정과 환희의 감정은 작가 활동에 해당하는 액션들을 취할 때만 배출이 됩니다. 글을 쓰거나 작가가 되기 위해서 공모전을 찾아보거나 스토리를 구상하거나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그 에너지와 걸맞는 행동을 했을 때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천천히 배출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더 폭발적으로 더 솔직하게 그런 액션을 취하면 에너지는 더 많이 쭉쭉 나가고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스스로 판단을 하고 막 계산을 하면서 찔끔찔끔
30분, 막 5분 이렇게만 행동을 한다면 에너지도 찔끔찔끔 나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든 긍정적인 에너지든 여러분들 안에 너무 많이 오래 머물러 있고 잘 배출이 안 되고 쌓이는 속도에 비해서 배출되는 속도가 현저히 느리면 답답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스트레스 받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잘 집중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이런 증상들은 에너지 배출이 부족한 경우 빼고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에너지 리듬이 깨지는 원인은 바로 에너지 배출을 할 상황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배출하는 상황이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배출할 수 있는 상황이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안에 쌓여있는 에너지가 배출되는 상황이 없거나 적었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에너지들을 솔직하게 배출시켜주지 않고 자꾸만 어떤 생각에 의해서, 선입견에 의해서, 강박증에 의해서 가로막았기 때문에 배출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에너지가 느껴졌는데 그것들을 수도꼭지 틀기를 통해서 배출을 시켜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음으로써 배출을 시킬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 안에 쌓여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내 꿈을 향한 도전을 통해서 어떤 액션을 통해서 풀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기회들을 스스로 마련하지 않고 이런 시간들을 일상생활에서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가지지 않는 분들은 이런 에너지 배출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에너지 리듬을 깨트리는 원인은요, 바로 만성 에너지 고갈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에너지 공급도 잘 안 되고 에너지 배출도 잘 안 되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이 부족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에너지가 뭔지도 모르고 에너지 충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에너지 배출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이미 에너지를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호흡에 대해서, 내 장기에 대해서 잘 몰라도 내가 매일매일 호흡하고 내 장기들이 열심히 일하는 건 똑같잖아요. 내가 의사가 아니어도 내 몸에서 어떤 질병은 일어날 수 있고 내 몸에서 어떤 면역체계는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 에너지 바디에서는 어떤 리듬이 있고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공급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에너지를 공급받는 방법을 모르는데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에너지 소모는 되고 있으니 결국에는 에너지 고갈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만성 에너지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슬럼프, 무의욕, 번아웃,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대표적인 원인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지? 라는 회의감이 든다던가, 난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남는 거는 스트레스와 망가진 몸과 왜 돈도 없지? 왜냐면 돈을 쓰는 것도요, 에너지를 복구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채우는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면은 더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에 속하는 또 다른 금전적인 자원도 절약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내가 지금 너무 에너지 고갈이 심하고 스트레스 수치도 너무 높으니까 어떻게든 돈으로도 메꾸고 음식으로도 메꾸고 사람들 만나서 메꾸고 쇼핑을 통해서 메꾸고, 그래도 안 되면 비싼 쇼핑 사치품을 사서라도 메꾸고, 더 비싼 해외여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꾸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큰 자극, 큰 만족감을 찾다 보니까 내 삶의 모든 소비, 시간에 대한 소비, 체력에 대한 소비, 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데미지를 입은 거에 대한 손상을 메꾸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렸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물음표만 남게 되고 후회와 미련과 허무함만 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에너지를 잘 공급받는 건 에너지 리듬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스스로 공급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자원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비해 왔는지 잘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